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잦아지는 지진. 골든타임 20초를 지키기 위한 대피와 행동 요령을 취재했습니다. 강원도발 레고랜드 사태가 충북 건설업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금줄이 막혀 공사가 멈추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약재 감초를 우리 땅에서 자급할 수 있는 국내 재배법에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충북 지역 소식입니다. 괴산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으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잦아지는 지진, 20초 안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골든타임 20초 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피 요령을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행정안전부가 만든 지진 국민 행동 요령입니다. 한마디로 지진이 났을 때 대피 매뉴얼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문서인데 30페이지가 넘고 내용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대처 방법들 평소에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이 하얘지곤 하죠. 이곳은 충북안전체험관 안에 있는 지진체험관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실제처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6평 규모의 실제 가정집처럼 꾸며놨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을 상황을 가정해서 겪어볼 수 있는데 한번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청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안내방송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고요. 사실 6년 전 경주나 5년 전 포항 지진이 각각 5.8, 5.4 규모였으니까 그때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한 진동 때문에 제대로 제가 서 있기가 어렵고 저를 촬영하고 있는 영상 기자도 서서 좀 촬영하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주방 집기들은 물론이고 창문이나 액자까지 모두 마구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물의 금이 갈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후에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때는 제일 먼저 쿠션이나 방석 같은 걸로 머리를 보호한 채 테이블 밑에 숨어서 떨어지는 낙하물들을 피해야 됩니다. 만약 테이블이 없다면 떨어질 게 없는 두꺼운 벽에 기대서 강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창문 근처나 타일이 많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지진은 1에서 2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진동이 이렇게 멈췄다면 이제는 대피를 해야겠죠. 근데 2차 사고, 화재나 폭발을 우려해서 가스 밸브를 반드시 이렇게 잠궈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 차단기 전원 스위치도 모두 내려야 됩니다. 이후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면 되는데 만약 지진을 사전에 감지를 했다라고 하면 출구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문을 열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1차 대처로 밖으로 나왔어도 여전히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건물 기둥을 붙잡는 행위 여전히 위험하고요. 유리나 간판, 외장재 등 낙하물이 많은 건물과 떨어져서 길 중앙으로 다녀야 됩니다. 또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전신주 고압선에 의한 감전이나 갑작스런 땅꺼짐, 그리고 맨홀 아래에 묻혀있는 가스관 같은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본진 뒤 단층 주변에 남아있던 탄성 에너지들이 방출되면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게 여진이 특징입니다. 이때도 역시 자세를 낮췄다가 진동이 이렇게 멈춘 뒤에 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후에는 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넓은 공터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는 길이 위험하면 다시 안전한 곳을 찾아서 몸을 숨긴 뒤에 진동이 멈추면 다시 이동하는 게 안전하겠죠. 어디가 안전한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오기 전까지는 지진에 대한 그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상태로 오시는데 체험도 같이 해보면 지진에 대한 상식을 이렇게 머리로 익히고 또 몸으로 익히면은 우리나라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해도 미리 대처 요령을 습득하고 대비해두는 일,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하루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어제 확진자는 1,983명으로 하루 전보다는 9%, 일주일 전보다는 50%나 늘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3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80대 2명이 숨지면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894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춘천 레고랜드로 인해 우리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빌린 돈 2,050억 원을 갚지 못하겠다고 한 건데요. 애초 강원도가 보증했다가 최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말을 바꾸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게 됐습니다. 뒤늦게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풀겠다고 밝혔고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까지 열렸습니다. 충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대규모 투자 사업을 벌일 때 특수목적법인, 즉 SPC를 만들곤 합니다. 여기에는 지자체와 건설사, 금융회사 등이 발을 담그게 되는데요. 금융회사들은 돈을 끌어오는 역할을 맡습니다. 지자체들은 행정 편의를 봐주거나 땅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사업을 위해 빌린 돈에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북의 한 시군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수백억 원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땅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보상하고 공사 대금을 줘야 하고 고객 유치, 즉 분양을 위해 홍보도 하고 돈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은 분양 계약을 하고 입주하는 시점입니다.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에 미리 자본이 필요한 겁니다. 산업단지 분양이 잘 되면 미리 투자받은 돈을 돌려주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채권을 사는 것, 즉 돈을 빌려주는 셈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의 핵심은 강원도를 믿고 일종의 기업 어음을 샀는데 도지사가 바뀐 뒤 돈을 안 갚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그 다음은 자치단체의 지방채이고 공기업에서 발행하는 공사채, 그리고 일반 회사가 돈을 빌리는 회사채가 있습니다. 국채 다음으로 안심한다는 지방채가 갑자기 돈을 안 갚겠다고 하니 공사채는 물론 회사채도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확 퍼지면서 자금 시장의 불안,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러면서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개발과 건설 회사가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실제로 충북에선 당장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충주 첨단산업단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274가구가 내년 9월 입주할 예정으로 절반쯤 지었는데 10월 초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공사가 지난달 어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남의 중견급 건설사임에도 대출이 막혀서 결국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지자체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충주시와 음성군에서 가장 먼저 채권 만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충주시는 드림파크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현재 토지 보상 중입니다. 이를 위해 57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일종의 투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교보증권이 담당하는데 전체 대출 약정 기간은 8년이지만 3개월마다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인 전체 대출 기간은 2030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대출금을 조달한 구조이다 보니까 그 유동화 증권의 각각의 만기일마다 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야 되는 만기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 만기 시점에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조기에 상환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유동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지난 10월 27일이 3개월의 채권이 만료되는 날이었는데 레고랜드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움츠러들고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으며 자칫 채권 발행의 실패, 즉 돈을 빌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PF 주관사인 교보증권이 인수하는 이중 장치가 있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춘천 레고랜드는 그 기업 어음을 발행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전자 단기 사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그 이자 산정 기준을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초과냐 미만이냐 따져지는 거고요. 그 금융시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그 위험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자 단기 사채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주시의 그 PF에 대해서는 그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음성군은 규모가 더 큽니다. 성본 산업단지와 용산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1,10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켰습니다. 이 가운데 350억 원이 오는 11월 4일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성본 산업단지가 100% 분양에 성공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금이 돌아오는 구조이기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성본 산업단지하고 용산 산업단지 두 개 산단에 음성군이 매입하기 조건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성본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분양이 완료돼서 지금 분양 대금 스케줄 따라 지금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은 문제 없이 다 상환이 가능할 거고요. 용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올 3월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 선분양을 해서 한 55% 가까이 지금 분양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산 산단 같은 경우에도 대출 상환에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문제는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부동산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자본,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금처럼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충청북도처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먼저 자본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내외 불안정한 정세와 계속되는 금리 인상, 게다가 금융권이 안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이 112조에 이를 정도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상황에서 여러 여건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일에나 빠짐없이 끼어드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이 감초는 한약재뿐 아니라 식품과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빠지지 않고 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마침내 국산 품종 재배법이 성공하면서 우리 땅에서도 감초 생산길이 열렸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제천의 한 농가에서 자란 감초입니다. 이곳에서 재배하고 있는 감초는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개발된 원감 품종. 고온 건조한 날씨에서 잘 자라는 감초는 우리나라 생육 환경과 맞지 않았는데 국산 품종이 개발되며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예전에 심었던 감초는 잎이 빨리 낙하되고 이래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초는 병해충도 강하고 품종 개발 뒤 실제 농가에서 재배해보는 현장 검증만 6년여. 앞서 북쪽으로는 강원도 철원, 남쪽으로는 전남 나주까지 적응성 평가도 마쳤습니다. 국내에서 감초를 한약재로 쓰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대한민국 약전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재가 결정돼 국산 감초를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품종 원감은 1000제곱미터당 359kg이 생산돼 기존 감초보다 생산성이 2.3배 높고 약효 성분 또한 약전 등재 기준이 되는 2.5%를 웃돌았습니다. 등재 그 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초를 길러내려 애쓴 흔적은 조선시대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감초 재배를 소홀히 한 관리에게 죄를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600년 수건 사업이었던 감초 국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약을 처방할 때 우리 품종을 사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대량 생산을 위해 신품종과 뿌리 증식 기술을 함께 보급할 계획. 사실상 중앙아시아와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감초 국산화 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30% 넘게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 국회를 방문해 여당 주요 당직자들에게 충북 현안 해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여당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충북지원특별법 제정과 세종역 신설 논란 종결, AI 영재고 설립과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요청했습니다. 또 청주공항 활주로를 연장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충북도청 본관 보존을 위한 별관 신축 등에 필요한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오늘 오전 짙은 안개로 청주국제공항의 국내선 항공편 운항이 줄줄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전 7시 10분 제주로 출발하려던 진에어 LJ551 항공편이 3시간 반 넘게 지연되는 등 제주행 항공기 12편과 제주에서 청주로 오는 항공기 7편의 이착륙이 늦어졌습니다. 공항 활주로의 가시거리는 오전 한때 50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공항 측은 내일도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예보되면서 일부 항공편 운항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시각장애인 특화 전기 차량 세대를 충청북도에 기증했습니다. 노사 공동기금으로 진행하는 현대자동차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번에 기증한 차량에는 점자와 음성 안내 편의사항이 적용돼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전기차를 시군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2022 도시농업 종합평가회가 오늘 청주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도시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이 상을 받았고 도시농업 시범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또 부대 행사로 빠금장 만들기와 허브 심기, 생강청 만들기, 뱅쇼 시식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회도 경찰병원 제천 유치 활동에 가세했습니다. 도 주민자치회는 오늘 경찰병원 분원을 제천에 설립하자는 유치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제천시는 8만 명의 유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대통령실과 국회, 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는 전국 19개 지자체가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격리 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2023학년도 수시 전형 응시자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 보건소를 비롯한 각 시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중 2023학년도 입시생은 각 학교별 전형 일정에 따라 외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단, 외출 시에는 걷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며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이 끝나면 바로 귀가해야 합니다. 시험 목적이 아닌 외출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한 달간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공공의료기관과 공항, 철도역과 터미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